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3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전통을 계승한 마린스키 발레단의 첫 동양인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15살에 발레 유학을 떠나서 권위 있는 발레학교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마린스키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던 발레리나 유지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오랜만에. 네, 너무 그래서. 오랜만에 네. 뵙죠. 네. 기자님하고.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2010년도 말에 은퇴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발레리나들을 무대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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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즘 그 왜 마린스키 발레단에 전민철 네, 씨가 뭐 네. 입단이 확정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 김기민 씨가 지금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마린스키 발레단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지연 씨가 생각이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의 첫 한국인 단원으로 한국에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이 내한 공연을 오거나 아니면 한국을 빛낸 해외 무용 스타, 뭐 발레 스타 이런 공연이 있을 때마다 뵀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모시고 그 마린스키 발레단하고 바가노바 아카데미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네. 네, 모셨습니다. 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린스키 발레단 얘기부터 그죠. 할까요? 아니면 네.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발레 학교? 발레 학교 바가노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 발레리나 발레리노들한테 바가노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게 도대체 뭔가 궁금합니다. 아그리피나 바가노바라는 사람 이름인가요? 네네. 네. 그 선생님 성함을 따서 바가노바 발레 학교라고 지은 거고요. 이분은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발레리나로 계셨다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발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가노바 발레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으로 교사 양성을 하고 있고 네. 거의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보이지 않게 이 바가노바 시스템을 이렇게 기반으로 그렇게 발레리나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발레계에 큰 역사를 쓰신 분이고요. 네. 이 바가노바 발레 학교는 그 마린스키 발레단의 부속 학교 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가노바 발레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소수가 뽑혀서 들어가는 곳이 마린스키 발레단이에요. 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그 들어서 학교가 이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네. 이제 특수 학교다 보니까 8학년을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발레단으로 입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런 학교를 수업이에요. 다니고. 그래서 이제 1학년이 그 8년 동안 그 나이에 맞게 어떤 동작을 이제 베이스로 시작해서 그 단계 위에 올려서 그렇게 8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무턱대고 어려운 동작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쓰는 것부터 처음 몸통을 만드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최대한으로 부상을 줄이고 왜냐면 발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몸에서 다 턴아웃 다 이렇게 사실은 무용수들 보면은 척추가 거의 다 일자예요. 목도 네. 일자목이고 사실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어떤 몸을 역으로 거슬러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그런 발레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배우거나 잘못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은 사실 체격도 많이 변하고 오히려 더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상도 쉽게 네. 당할 수 있고 많이 계속 아프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게 바가노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선생님들도 와서 배우기도 하고 네. 또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서 외국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바가노바 교수법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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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바가노바 아카데미를 아까 15살에 갔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럼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예원학교 중학교 2학년 네. 90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 장충동에 있던 국립극장 네. 거기서 이제 연수 같은 그래서 그 약간 마린스키 발레단 출신이신 바가노바 그때 당시에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두 분이 네. 이제 한국에 오셔서 요즘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선생님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런 그쵸. 게 그게 많이 보급화되지 뭐 않았.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한 지 얼마 안 그게 돼서 딱 90년도예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예원학교를 다니는 이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갔죠. 어마어마하게 큰 홀인데 그때 그 국립발레단 네. 발레단실이 근데 많은 발레단단 학생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 네.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저를 너무 예쁘게 모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제안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 물론 여기 좋은 선생님들도 많지만 러시아에 와서 한번 조금 아깝다. 그래서 좀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저야 물론 바로 그럼요. 그랬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 조금 생각해 보시고 예.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셨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네. 그 선생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이제 한국에 특강하러 오셨다가 저한테 초청장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모님의 이제 엄마의 질문이 네. 지연아 너 꼭 가서 배우고 싶니? 네. 네, 그냥 그 질문 딱 하나 그냥 하시고 저희 대답 그러면 듣고 중3 바로 때였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듬해 중3 때였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저희는 3월부터 학년이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는 9월부터 시작하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네. 중학교 3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9월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는 예원학교에서 명예 졸업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네. 네. 중학교 졸업장을 네, 네, 그렇죠. 국졸될 어, 뻔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요즘은 그래도 해외에서 지내는 게 그쵸.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뭐 통신 수단도 그쵸. 그렇고. 근데 그때는 잘 상상이 안 맞아. 가는데 전화도 어떻게 잘 그러니까요. 쉽게 못 하던 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9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련이라는 소련이었죠. 나라였고 네. 이제 딱 그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로 다시 바뀌고 그때 제가 이민 가방으로 네. 지금은 그런 트렁크가 아예 없어요. 이민 네. 가방이라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거의 지퍼에서 이렇게 키. 올리는 거. 네, 그래서 이만한 건데 이렇게 네. 사람 네. 키만큼 근데 그 이민 가방으로 아마 제가 200kg를 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냐면 식료품 돈이 뭐 이런 있어도 거. 네. 물건이 없는 그런 살 수가 예, 없는. 그때 상황이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조차도 네. 없었던 상황이라서 다 하나하나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막 싸 들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 뭐 설탕이고 빵이고 다 배급. 네. 네, 그래서 한 가족이 뭐 빵도 2개 이상은 못 사고 다 배급제. 네. 네, 뭐 돈이 있어도 마트에 가도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고 막 이럴 때고. 그리고 이렇게 딱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옷이 다 까만 거예요. 까맣고 워낙 체구도 크고 네. 날씨는 추운데 또 러시아하면은 눈이잖아요. 네. 혹독한 추위와 제가 그때 9월 달에
8월 말에 9월에 맞춰서 갔는데 그때도 이미 추웠고 다 똑같은 거의 외투를 입고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도 나중에 봤는데 백화점에 가도 외투가 다 똑같은 게 그냥 옛날에 공산당 시절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똑같은 게 쫙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화려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다 그렇게 어두운 색깔에 다 비슷한 종류의 옷에 사람들은 얼굴이 무겁고 밝고 이런 얼굴도 없고 낮 3시가 됐는데도 캄캄하고 네. 춥고 무섭고 막 그 느낌이 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이렇게 다 뺏길 것 같고 되게 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 어린 도착해서 그럼 바로 그럼 바가노바는 기숙사가 있나요? 네, 저는 아.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때도 제가 바가노바를 들어갈 때도 그때 이제 몽골과 러시아가 아마 수교가 돼 있었던 상태였던 네. 것 같아서 네. 그때는 몽골 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학교에 몽골 학생들은 많았는데 네. 외국인 학생이 그렇게 어린 나이 만 14세에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제가 또 처음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나중에 제 졸업할 때 말씀하시는데 지연아 내가 그때 너 14살을 받아가지고 혹시 네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만 17세, 18세에서 2년 동안 연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예외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계속 다니고 예, 졸업까지.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후회 없을 거다. 이 학생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너무 어린 여자아이니까 혹시 네가 다니다가 어떻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있었으면 나는 감옥에 갔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큰 큰 결정을 하신 결정을 할 거네요. 모험을 네, 진짜 네. 하신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몽골반도 그러면 주로 연수하러 온 학생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몽골반은 몽골반 아이들끼리 보통 한 반을 이렇게 묶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또 몽골반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래요? 국가 정책과 관련된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정식 학생은 이제 처음으로. 그렇죠. 네. 그 나이에 정식 네. 학생은 처음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 바가도바 생활은 어땠나요? 근데 거기 학생들도 다 빵을 배급받아서 먹고 그랬나요? 저희는 기숙사에 살면서 네. 그 개별적으로 빵을 사야 될 때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니까 줄 서서 빵을 네. 배급받아서 샀는데 저는 네. 사실 혼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네. 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뭐 빵을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친구를 줬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가족들이 있고 그쵸. 엄마 아빠랑 동생도 있고 뭐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주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그런 뭐 우유 뭐 급식 같은 것도 나오면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서는 많이 그렇게 안 먹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줄 서서 진짜 너무 그 주라면은 진짜 이렇게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첫해 이제 들어가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2월생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서 친구들을 좀 불러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한국 음식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이렇게 한정돼 있는 수량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케이크 가게도 얼마 없고 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면 거의 바로 이제 줄 사람들이 쫙 쓰면서 바로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케이크 집에서 그 문이 그 넵스키에 있던 그 되게 유명한 도로 이름이 넵스키 프로스펙트라고 그 바가노바 발레 학교 앞쪽에 있는 큰 길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렇게 그 케이크 가게가 있었는데 그 도로 그 안에서도 꼬부정꼬부정 줄이 있다가 그 밖에까지 이렇게 쭉 길까지 나와 있었죠. 혼자서 이제 12월달에 눈만 이렇게 다 감싸고 네. 이제 케이크를 줄을 한 사려고 1시간 반을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문까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네.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계산대에 가서 무슨 표를 계산을 받아야 돼요? 해서 네. 표를 받으면 그 받은 표로 가서 이걸 주면 거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요구한 거를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 앞에 있는 사람까지 그 이제 계산하는데 딱 갔는데
끝났대요? 오늘 케이크 끝이에요. 이런 거. 어. 근데 이게 조금 어른이거나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이면 진짜 뭐 다 똑같은 감정이겠지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네. 막 그러면서 나왔을 텐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약간 좀 매서운 성격이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케이크 하나 때문에 너무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이렇게 되게 서글프고 슬프고 엄마도 없고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처음 맞는 생일이었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되게 그 케이크 정말 그러니까 그 러시아 초반의 생활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실은 힘들고 지금 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남아있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몰라서. 네. 네. 그냥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지내고 하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네. 대신 부모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네, 러시아 네, 친구들은 네. 알아서 해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가서 다 막 해야 되니까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한국에서는 사실 부모님 엄마가 다 해주셔야 그죠. 되는 네. 일을 하는 것도 약간은 나한테 버거웠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뭐 힘들다 그러면 힘들었던. 네. 그리고 그럼 뭐 전화 소통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향수병 이런 거 좀 앓지 않으셨어요? 향수병은 제가 워낙 갈 때부터 그 마린스키 발레단 그때는 키로프 발레단이라고 많이 네,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 그랬죠. 후에 키로프라고도 몇 번 공연이 더 맞아요. 왔었고 네. 그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무용수들이 있는 곳이고 그 학교에 그 발레단의 부속 학교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레단만 이렇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발레단의 뭐 주역이다 뭐다도 아니 그냥 그 발레단에 그냥, 들어가서 저 무용수들과 같이 한 홀에서 연습을 하는 그 꿈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향수병이라기보다 네.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 1층에 가면 수희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랑 한 6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네. 일요일 날 여기 시간으로 아침 9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엄마가 전화를 할게 하면은 제가 거기 가서 한 8시 50분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이제 조금 하고 안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우체국을 가서 거기서 예약을 해서 한참 기다렸. 그게 언제 연결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많이 해봤자 뭐 8분에서 10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뭐 몇 번 캐비넷으로 들어가세요. 몇 번 네. 칸으로 들어가세요 하면은 연결됐어요 하면 거기 막 가고 엄마 막 그러고 이제 또 약간 그런 생활들이 사실은 그 나이에 그러니까요. 네, 좀 네. 쉽진 않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다 너무 열악해서 네. 다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근데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티신 그 거지. 꿈이 너무 예. 커서. 그러니까는 제가 네.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냥 그렇죠. 꿈이 이렇게 그거 하나마다 보고 있으니까 옆에 그냥 그래 좀 그러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저한테 확 이렇게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하겠어 네, 그 이런 정도는 거는 아니에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려서 잘 견딜 수 그러니까. 있었던 건가? 오히려 네.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첫 해 가서 이제 6개월 있다가 겨울 방학일 때 보통 이제 기숙사가 싹 다 비어요. 다들 나가는 거죠 집으로 방학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첫 해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저도 무서운데 혼자 집에 남으셨어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어머. 그러니까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내가 이제 막 친구들하고 말을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에 갔다 오면 또 다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내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애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중3짜리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혼자 그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데 남아가지고 캄캄한 기숙사에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생님 통해서 저도 그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는 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 발레단에서 혹시 클래스만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 통해서 네. 부탁해가지고
가서 연습하고 저녁 때는 밤에는 가서 공연 보고 네. 그렇게 지냈었더라고요. 네. 저 생각해 보니까 그럼 기숙사에 밥 그 주고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해서 먹었- 먹고 네. 혼자서. 예, 그렇게 뭐 뭘 먹었는지 사실 딱히 생각이 안 나요. 학생 때는 어. 사실은 뭐 제대로 그 네. 나이 때 뭘 챙겨 먹는 이런 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 제가 발레단 가서는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제대로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한식이더라. 이제 네. 이런 게 딱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빵을 먹든 그냥 뭘 뭐 먹든 그냥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떻게 배만 좀 먹으면서 채우면 네 그렇게 해서 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겁 없고 꿈 보고 이렇게 네. 살다 보니까 네. 근데 가서 그렇구나. 몇 달 안 돼 있으면 러시아 말 되게 복잡하고 네,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다. 그걸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혼자 어떻게 남아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갈 때는 너무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였고 그리고 영어권 나라가 아니더 러시아는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여행 갈 네, 때 쓰는 러시아 그런 요만한 회화 책이 책.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내려서 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로 지금도 있긴 하지만 네. 잘 이용은 안 하는데 그땐 기차가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 밤 기차를 타면 아침에 도착해서 네. 그 기차 안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만 보고 갔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다 네. 보니까 네. 조금 빨리 귀가 네 아. 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도 이제 막 단어 같은 거 보이는 데다가 다 화장실 앞, 변기 앞에 어디다가 막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던 것 네.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리고 계속 러시아 말만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조금 안 돼 10개월 조금 넘으니까 네. 귀가 이렇게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네. 언어는 그래서 네, 그랬던 크게 것 어려움 없이. 학생들하고는 어땠어요? 사실 외국인 학생이 네, 없다가 맞아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낯설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원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3년 내내 이제 거의 이제 뭐 1등을 하다가 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딱 그 저 나이에 맞는 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나이 그 학년이 여태까지는 1학년 때부터 기본에만 충실히 어려운 테크닉 없이 계속 밟아오던 그 나이고 제가 들어간 그 학년부터 이제 어려운 테크닉들이 조금씩 네, 네. 이제 더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교육 네.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한국에선 이런 체계적인 사실 그때만 해도 시스템이 없고 물론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비디오로 보고 배우는 이런 형식의 네. 이렇게 교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그나 제 나이 때 사실 하지 얘네들이 못하는 테크닉은 저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을 배울 때 선생님이 지연이 잘했어. 쟤 하는 거 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1등을 해오던 친구가 네. 시기를 하겠죠, 살짝. 근데 너무 이렇게 저는 그거를 그래도 크게 못 느꼈던 게 네. 예원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예술학교에 이게 있어요. 조금 굉장히 강해요. 경쟁이 네.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제가 예원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에 말하면은 왕따 이런 것도 당해보고 네. 네. 그냥 저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제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잘 견뎌오긴 했는데 그런 걸 사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는 이유로 그 친구들은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당하는 거에 좀 힘이 들었는데 러시아에 딱 갔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이 쳐다보는 거나 보면 제가 좀 부러워하는구나 이런 거는 느끼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가 잘하니까 너가 앞에서 네가 잘하니까 해야지. 선생님이 당연히 이뻐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쿨하게 인정?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면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구들한테 감사했고 네. 나중에 결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게 나중에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운 테크닉 할 때는 날르고 잘 뛰고 잘 돌고 해서 막 칭찬을 받았는데 막상 바를 잡고 제일 기본적인 동작부터 할 때는
힘들거나 네.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파오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그 쓴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다시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혼자서 연습을 네.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네. 예. 그 친구들하고는 그래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네. 그런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그쪽 그럼- 문화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가노바 아카데미에서는 그럼 뭐 발레 말고도 다른 과목도 많이 배우나요? 네, 그 모든 교양 과목이 다 있고 네. 대신 특수학교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뭐 물론 이제 발레와 관련된 모든 클래식 발레 말고도 네. 뭐 캐릭터 수업 그다음에 히스토릭 댄스라 해서 궁중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과 이제 고학년 가면서 파두두 네. 두엣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액팅 연기 연기. 네. 그런 것과 모던 춤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고 피아노 그러니까 수업은 음악도 저학년 때 계속 중요하게 있어요. 생각한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학년 때 아이들을 피아노를 과목에 아예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음악이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연주를 그러니까 해요. 리듬감과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긴 이게 굉장히 음악과 밀접한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아노를 하고 고학년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바뀌고 나머지 일반 그 교양 과목들은 있고 고학년 가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빠지면서 이제 발레 역사 뭐 극장의 역사 뭔가 네, 이제 네. 전문적인 네, 거를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과목 그런 것과 연결된 과목들과 그리고 이제 제2 언어로 이제 제가 다닐 때는 프랑스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발레 용어들이 다 프랑스어가 프랑스어이기 많으니까.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수석 졸업을 네, 뭐 하셨나요? 수석 졸업이라기보다 그냥 그냥 만점 받고 네. 졸업했어요. 네. 그러면 마린스키 발레단으로 가는 거는 여기 수석 졸업자는 바로 자동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의 그렇게 돼 있나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이미 바가노바 학교에서 8학년까지 온 학생들은 사실은 걸러서 올라온 정말 사실은 세계 어디에 던져놔도 사실 한 몫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한데 네. 이제 그 중에도 마린스키 발레단은 들어가는 게 관문이 또 있어요. 이제 졸업 시험 볼 때 각 단체에 이제 단장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발레단 제일 단장님들. 좋은 학생들 네. 제 때는 많이 데려가면 한 5명 정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마린스키에. 네네네 한 25에서 한 30명 정도 한 학년인데 그 중에서 한 5명 많이 데려가면 근데 저희 학년이 워낙 그때 조금 좋은 학년이었어가지고 그때 네. 한 8명 정도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네. 많이 들어갔나?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학생들은 또 다른 단체들에서 단체로. 이렇게 네.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럼 마린스키 발레단은 보통 그렇게 바가노바 졸업생을 주로 그렇죠. 데려가고 주로 데려가고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외부에서 발레단에서 별로 없었. 데려오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러시아 친구들만 해도 좋은 학생들이 좋은 무용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들만의 자존심 네. 그런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 다 러시아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에 정말 눈에 띄는 동양인 학생으로 여자. 네. 발레리노도 같이 다니는 거죠, 바가노바에. 네, 남학간 네. 처음에 이 바가노바 학교를 입학할 때 한 60명 정도 정원을 뽑는데 네. 제 전국에서 네. 아이들이 오면 네. 아이들 뭐 체격, 리듬감 이런 거 다 벗겨놓고 팬티만 입고 애들을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연성과 뭐 어떤 타고난 것들도 보고 네. 건강도 보고 건강 검진 같은 것도 해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체격이 딱 봤는데 약간 어. 조금 의심쩍어 그러면 이제 엄마도 모시고 오고 이제 그런데도 조금 의심쩍으면 이대까지 할머니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체격이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예뻤는데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변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들여보냈을 때 네. 이 관문이 좁은 학교에서 사실은 잘 크면 거의 탄탄대로를 가는 네. 그쵸. 그때만 해도 마린스키 발레단 하면은 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영웅같이 네. 생각했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음. 굉장히 신중하게 뽑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도 학년마다 거르고 아, 또 그러면 중간에 탈락하는 아이들도 탈락하는 있고. 학생들이 한 5학년까지는 굉장히 있죠. 거의 아. 이제 60명에서 살아남은 무용 이렇게 학생들이 한 25명에서 30명이니까 그렇구나. 중간에 이제 많이 떨어지고 오, 네, 그래서 미리 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너무 네. 고학년 돼서 떨어뜨리면 평생 발레 딴거 해오거나 하기도 예, 그래서 힘들고. 조금 그렇게 네. 기회를 주는 것 네.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간다고 해서 그 뽑힌 무용수들이 마린스키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무용수들이 또 마린스키 극장에 가서 오디션을 또 봐요. 아.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가서 이제 또 이제 거기 선생님 앞에서 네. 선생님들 쫙 앉아 계시는데 또 이제 네.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네. 이제 최종 결정이 나죠.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네. 그 졸업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졸업 공연이라는 것도 있고 아. 또 그 해 그 졸업을 6월 달에 하는데 1월 달에 겨울에 호두깎이 인형 전기 네, 공연을 네. 학교 공연을 하는데 그때 네. 보통 주역을 맡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린스키. 네, 잘하는 학생들을 네, 주기 네.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긴 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호두까기 인형에서 주역을 맡으셨나요? 했었습니다. 아, 마리 역할을 네, 하셨어요? 네, 오,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심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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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린스키를 가잖아요. 그러면 마린스키 발레단 들어가자마자 당장 주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도 또 막 이게 칭칭시하 요즘은 막, 네. 이제 조금 많이 변했어요. 네.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어리고 탤런트한 그렇게 좀 재능이 많은 무용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발굴을 일찍 해서 발탁해서. 조금 키우는 네. 약간 네. 뭐 다른 분야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 주역 무용수가 되기 전에 군무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수 있게 해서 사실은 제가 평생 이렇게 우상으로 바라봐오던 무용수가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그 단장님으로 계신 아실 무라토바라는 네. 분이 계신데 네. 훈장도 받으시고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한 7, 8년을 군무에서 계시고 어. 주역이 되시고 네. 또 저희 학년이 약간 획기적이었던 게 저희 학년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동으로 졸업했던 무용수가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다이아나 비시뇨바라는 네, 예, 네. 아직도 지금 네, 활동하고 네.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획기적으로 잠깐 군무에 있다가 바로 주역 무용수로 발탁이 됐어요. 그때 저희가 아마 저희 학년이 뭔가를 처음으로 많이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작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그런 예외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처음에는 군무부터 하신 군무부터 거잖아요. 네, 저도 네. 그랬죠. 네. 네. 군무 무용수들이 제일 무대에는 많이 선다고 하던데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뭐 솔로도 해보고 또 네. 밖에서는 주역도 해보고 사실은 어떤 역할을 내가 맡아서 딱 그것만 할 때가 책임감은 군무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연습 시간이 이제 공연이 거의 매일 있다 보니까 이 네. 발레단은 네. 아침에 똑같이 가서 클래스를 하고 12시부터 한 2시 반, 3시까지는 그 다음날 있는 군무 연습을 쭉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오후부터는 이제 제가 맡아야 다음에 해야 되는 솔로 역할 연습. 네. 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요기하고 살짝 쉬다가 저녁 공연하고 네. 그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진짜 주역이나 뭐 솔로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클래스하고 딱 자기 리허설 딱 하고 그리고 공연을 안 할 때도 있고 네. 심지어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물론 책임감이 주역 무용사 할 때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루 루틴을 보면 진짜 홀에서 거의 못 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제가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발전에 힘을 덜 들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내가 뭔가를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나만의 또 노력도 나만의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이 루틴이 너무 계속 쳇바퀴 바쁘니까. 가듯이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군무에서 서 있으면서도 저는 그냥 내가 오늘 군무니까 눈에 안 띄게 안 틀리게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도 내가 어느 날 솔로를 하거나 주역을 할 수 있는 그 몸이 늘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뭐 힙업 더 신경 쓴다든지 네, 조금 더 네. 계속 서 있으면서도 뭔가 저 나름대로 음. 계속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안주 안 하려고 되게 네,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지연 씨를 처음 네네. 배웠던 게 1999년에 음. 그때 한국을 빛낸 해외 무용 스타, 해외 발레 스타 네. 1회 공연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1회 공연할 때 제가 취재를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린스키 그 당시에는 키로프라고도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린스키라고 하면 네. 다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다른 네. 발레단인 줄 알고. 어. 그래서 그게 이름이 이제 91년도에 이름이 다시 바뀌었는데 네. 바뀌고 나서도 나서도 한참 한동안, 그냥 네, 키로프 키로프. 발레단으로 투어를 많이 음. 다녔어요. 저희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무대를 하나 이제 맡아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습할 때 화면이라서 그 공식적인 그 무대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조금 화면이 오래전 거긴 하지만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 네, 이게 99년도 99년에 우리나라 공연 왔을 때 네. 공연 모습은 아니고 연습할 때. 연습장이에요. 네. 와.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이렇게 기분이 그럼 마린스키 25년. 발레단 들어가시고 얼마 만인 거예요? 제가 그때가. 95년도에 입단했으니까 아, 4년 만에 하셨어요. 아직 많이 활동 안 한 새내기 네. 거의 새내기라고 네. 보시면 저 상대 같이 춘 무용수는 누구예요? 일리아 쿠즈니초프라고 하는 그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였어요. 네. 저랑 사실은 같이 졸업한 저 동기예요. 저 친구가. 그렇구나. 네. 저 친구랑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뭐예요? 아니 호두깎이 인형을 맡아가지고 둘이서 네. 이제 같이 파트너로 했었어요. 주역. 학교 다닐 때요. 네네. 그 네. 주역을 맡아서 이제 그 네. 졸업 호두깎이 인형 때 하는데 던져가지고 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다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발이 네. 여기 있고 무릎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딱 뛰어서 이렇게 하면 딱 받아야 이렇게 돼. 받아줘야 되는데 네. 딱 던지더니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어머 왜? 지 순서를 까먹었나 봐요. 어머. 그래갖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 어머 어떻게? 그래서 많이 그래서-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깜짝 놀라서 별로 다치진 않았는데 주변 선생님들이랑 난리가 났었죠. 오. 그래서 너무 진짜 웃기는. 공연 한번 주 아니 연습장이에요. 연습하다가 네. 연습하다가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지금 어.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여기 안무를 저도 보면서 저거 어떻게 순서를 다 기억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한번 그러고 나면 다음에 제가 무섭지 또- 않나요? 또 나 떨어뜨리면 그치. 어떡하지? 그쵸. 네. 좀 그랬죠. 어. 초반엔 그랬는데 또 떨어뜨려 보기만 해봐. 그냥 그거죠. 엄청 미안했겠어요. 네, 본인도 되게 놀랬었죠. 네. 당황하고 또 엄청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때 그래요? 학생이었어요. 어. 그래서 한국에까지 와서 네. 이렇게 파트너로 네, 같이 네, 춤을. 네. 저게 저기- 카르멘이잖아요. 네, 카르멘. 네, 롤랑프티의 그죠. 카르멘이었어요. 네. 네. 저게 아직 한국에서는 공연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한국에 올 때 약간 그런 작품들을 사실은 네. 올 때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한국에서 어떤 해외 뭐 활동하고 있는 발레스타 공연이든지 어떤 공연의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관객분들이 한국에서 잘 접하지 못하는 못했던, 그런 예, 작품들을 너무 좋은 작품인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사실은 조금씩 네. 생각을 좀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카르멘을 국립발레단에서 공연을 한 게 한참 뒤거든요. 맞아요. 전막 네, 공연했었는데 맞아요. 네. 네. 최태지 단장님 계실 그죠. 때. 네. 근데 그때 먼저 이제 선보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작품. 맞아요. 되게 음.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저때 저희는 한참 거의 뭐 매달 몇 번씩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눈에 이렇게 되게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올드한데도 네. 매력이 굉장히 있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무대 막도 네. 참 걸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9년도에 네. 공연 영상을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네, 보셨을 것 진짜 볼 같아요.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별로 안 보고 싶고 보면 자꾸 단점이 보이고. 아, 네. 네. 그래서 마린스키에서 그러니까 95년에서 2010년까지 그 15년 계셨던 네, 거네요. 예. 그러면 처음에 바가노바에 입학하면서 봤던 그때 상황하고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도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좀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랬었어요. 발레단 생활을 막 하면서는 이렇게 발레단을 딱 들어가서부터는 해외 투어가 거의 1년에 반 이상이 되고 아. 너무나 많은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볼 수 네. 있고 많은 무대를 접하고 음. 많은 작품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거기에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그냥 일상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는 그냥 한국에 안 가고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엄마, 어. 아빠 혹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안 살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네. 그랬는데 웬걸요. 나이가 딱 어느 정도 차니까 제가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언제쯤부터 그렇던가요? 제가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한참 전성기일 때 그때 네. 제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솔리스트, 솔로까지 맡을 수 있고, 제가 이 발레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존재가 되고 나서 한참 그 시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이제는 그 이상을 못 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발레단 학교에 있을 때는 그 발레단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 발레단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거기서 주역 무용수가 되는 게 네. 목표였겠죠. 근데 단원이 350명이고 네. 여자 무용수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세죠. 세고 관문이 제가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딱 느꼈을 때가 그때 한 30대 이제 초반을 좀 넘어서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어디 다른 발레단으로 가볼까라고 네.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30이 넘으면 어디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쉽진 그렇죠. 않죠. 어디서 받아주지를 별로 않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20대 때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단체에서 주역하는 것보다 이 크고 넓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기서 물고기로 있는 게 더 나한테도 내가 나중에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이게 더 클 수 있겠다라는, 그때는 어떤 그 마린스키 발레단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이게 굉장히 전 아직도 있고 사실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그냥 못 내리고 제가 그냥 거기서 계속 한우물을 계속 팠던 것 같고, 이제 30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아파도 그렇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도 꼭 이렇게 한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김치 같은 것도 없으면 그냥 감자찌개라도 끓여서 먹고 막 그게 너무 이렇게 속이 이렇게 확 너무 위안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피는 못 속이나 보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제가 나중에 내가 여기서 또 잘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바가노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곳인데 나는 여기서 이거를 제일 어떻게 하다 오랫동안 보니 경험한,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모든 것들을 내가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발레라는 학생들에게 이 생각을 하니까 또 막 되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병행을 했어요.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교수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2010년에 그러니까 마린스키 발레단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마린스키 발레단을 은퇴하는 그때 빈사의 백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근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은퇴 공연을 이제 그때 당시 단장님과 이제 의논을 했죠. 단장님, 저는 사실은 빈사의 백조는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이 마린스키는 아무 무용수나 출 수 있는 춤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안 줘요. 이게 그 주역들이 몇 명이 있어도 그 주역들이 다 이 춤을 출 수 있지가 않은 굉장히 특별한 작품인 거죠. 저는 그래서 빈사의 백조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고 제가 어떤 잘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연기적인 면이나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뭐 파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이제 드리려고 갔는데 그냥 단장님께서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나는 너 빈사의 백조에 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딱 그러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저는 그 생각은 빈사의 백조는 아무나 안 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빈사의 백조는 너무 짧잖아요. 그죠. 한 4, 5분? 3분 이렇게 약간 좀 느리게 하면 한 4, 5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여러 가지 파드대나 어떤 뭐 아다지오만 해도 조금 더 길이가 있거든요.
아, 내가 은퇴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무대에서 약간 서운했는데 네.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게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저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은퇴 공연 끝나고 사실은 제가 이 마린스키 무대에서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춤을 췄거든요. 내가 마린스키 무대에서 하나의 죽어가는 백조처럼 불이 꺼지는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처절하게 췄거든요. 진짜 처절했어요. 사실은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그 무대가 끝나고 단장님께서 다 단원들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이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이가 러시아의 모든 소중한 이런 예술적인 가치와 재능과 지식을 다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빈살백조가 진짜 짧은데 정말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네. 이게 죽어가는 백조잖아요. 맞아요. 네. 죽어가는 백조. 네. 네. 굉장히 되게 특별하게 그 떠나는 작별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빈살백조가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정면을 본다면 약간 이렇게 사선 쪽으로 해서 막 팔을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다가 날갯짓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죽는데 저는 많은 영상들을 사실은 예전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희귀한 그런 굉장히 옛날 작품부터 다 이제 러시아에서 뒤져서 찾아서 선생님 같이 이제 연습해 줬던 선생님과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관객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나 파블로바가 약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소통하는 약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탁 그래서 관객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어떤 저도 약간 지금 그때 느낌이 그러네. 네. 그러게요. 그 관객과 그 마지막을 소통하고 싶다. 사실 마린스키에서 있으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마지막 사실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궁금하다. 영상 같은 게 그러게요. 있었으면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집에 저희가 촬영한 거는 없더라고요. 집에 어디엔가 있는데 제가 이사를 가면서 제가 찾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못 찾으셨대요. 제가 꼼꼼하지 못하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린스키 발레단하고 이제 작별을 하셨는데, 근데 마린스키 발레단이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전통을 이은 발레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약간 발레 역사에서 마린스키 발레단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 황실 발레단인데 발레 역사에서 마린스키 발레단은 최고의 발레단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발레단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발레단은 이 러시아의 하나의 그 자부심, 자랑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택시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마린스키 극장 가주세요 하면 택시 기사님이 발레리나세요? 그런 거여서 네. 그러면은 택시비를 그냥 안 받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역사가 길다 보니까 발레라는 거를 모든 민족도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황실 발레단이기도 하고 이 발레단에서 발레 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발레 학교를 나온 굉장히 유명한 그 많은 무용수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뭐 누리예프, 바리슈니코프, 나탈리아 마카로바, 뭐 발란신도 사실은 그 마린스키와 관련이 있으시고 마리우스 푸티파도 이 황실 발레를 위해서 안무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럼요. 네, 전속
어떻게 보면 발레단의 네. 안무가셨죠. 네. 네, 프랑스 분이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프랑스의 무용가지만 러시아에 와서 네. 사실 고전 발레를 어떻게 보면 완성했다. 예, 그렇게 볼 수 거의 있는 거죠. 뭐 예. 고전 발레 피크 그죠. 전성기를 만든 네. 안무가죠. 마리우스 스티파가 안무한 작품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다음에 라바야데르 네. 이렇게 그런 그 큰 작품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노라는 클래식 발레 작품을 다 거의 만드신 네.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클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마린스키에서 춤춘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도 나는 마린스키에 가서 춤출 거야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예, 그 힘든 걸 먼 다, 나라를 예, 네. 유학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그랬던 것 같고 그만큼 참 꿈이 네. 맞아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냐 이런 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더 열심히 하세요. 뭐 잠 안 자고 연습만 해야 돼요. 네, 뭐 그럴 네. 수도 없고 네, 그죠. 그렇죠. 밥 먹지 말고 연습만 하세요. 이럴 수도 네. 없고 그거는 각자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기량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못 먹고 발톱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까지고 그걸 지탱해서 하면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 딛는 순간도 너무 아파서 못 딛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것들이 안 힘들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예원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아 내가 그래도 발레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좋은 학교에 네. 들어왔구나. 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러시아에 유학 갈 걸 몰랐으니까 네. 아 나는 그럼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 이대고 서울대고 네. 이렇게 해서 훌륭한 발레과가 무용과가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뭐 국립발레단이던 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이든 들어가서 주요 네. 무용수를 약간 이런 꿈이 있었는데 네. 어느 한순간 또 제 길이 이렇게 돼서 러시아를 갈 수 있었을 때는 그 마린스키 발레단 저기를 저 문에 들어가서 저 무용수들과 같이 하늘에서 연습하고 싶다라는 꿈 들어가서는 주역에 대한 꿈 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은 그게 아 내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 그럼 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꿈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든지 다 그대로 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하나의 꿈으로 삼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들어오긴 했어요. 네. 네, 그게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다. 우리 러시아에 무슨 발레 역사 사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1903년부터 2003년까지 네, 100년 동안 어. 그 러시아 발레를 빛낸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레를 빛낸 그 위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네, 네. 수록 이렇게 역사 중요한 사전이 사람들. 나와요. 네, 네, 네. 거기에 갑자기 저한테 너 이름 이렇게 쓰는 거 맞아? 하고 얘기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사무실에서. 네. 그래서 맞는데 왜요? 그랬더니 너 이 역사 사전에 실린다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사실은 나 외국인인데 네. 괜찮아? 그랬더니 네가 무슨 지금 외국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발레단 들어갈 때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외국 애가 우리 발레단을 이런 게 아니라 못 느끼셨어요? 우리 지연이 왔네?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알고 이미 그냥 학교 학교를 때부터 오래 다녔으니까. 네, 다 알고 네. 있었고 네. 학교 졸업 공연 때도 이미 이제 발레단에서는 많이들 와서들 네. 보시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조금 한국에서 있은 지 오래됐지만 들어와서는 아 내가 약간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래 살았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또 그죠.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 전혀 외국인이라는 네. 생각보다는 근데 발레 역사 사전에는 등재가 됐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첫 외국인 단원이
이라는 점이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해서 문제가 그렇죠,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레단에는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이 발레단의 이 발레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네, 그런 네. 무용수들만 적히는 거니까 아. 뭐 어떤 뭐 주역 무용수라고 해서 어떤 뭐 무슨 마린스키 단원이라고 해서 다 적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너무 깜짝 놀랐죠. 저도. 네. 그렇구나. 굉장히 큰 의미가 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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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발레 사전 집에 갖고 계세요? 그럼요. 네. 100명이라서 1903년부터니까 네. 1903년 2000 그러니까 거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그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1903년 와. 진짜 제가 그 바리슈니코프 막 마카로바 네. 다 거기에 같이 저도 같이 실린 거예요. 와. 사실은. 어. 그 시대에 100명 네. 네. 100년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음. 위인분들과 제가 같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에 너무 네. 그렇구나. 그러면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직접 주신 건데 네. 뭘까요? 세헤라자데 세헤라자데 이게 자데. 2006년에 이때도 그 발레 스타 공연에서 네네네 하셨던 한국에서 거예요. 네. 네. 막 그때 박인자 단장님 계셨을 때 아, 불러주셔서 저희가 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공연 장면인 거죠, 이거. 네, 네, 네. 보시겠습니다. 세헤라자데. 네. 네. 200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네네네. 공연하셨던 건데 음. 이게 한국에서는 공연되지 않았던 작품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네.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온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세헤라자데가 원래 아라비안 나이트 맞아요. 천일 천일 야화 야화, 얘기해주는 맞아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음악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유명하죠. 그렇죠. 이거. 네. 포킨의 작품, 빈사의 백조 네. 이거 그다음 페트루시카, 그렇죠. 네. 불새 네. 엄청 유명한 작품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세헤르자데 같은 경우는 이게 드라마 발레다 보니까 내용이 네. 있고 네. 스토리가 너무 전개가 막 빨리 되고 음악이랑 너무 아름답고 해서 정말 너무 욕심 나는데 이게 참 그래서 그때 안타까워요. 공연으로 네. 선보이셨고 아직 한국에서는 전체 작품이 네. 공연된 그리고 이제 적은 발레단이 없고. 내한 공연에서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렇구나. 네. 발레리나로서 제일 많이 하셨던 고민은 어떤 거였어요? 고민이라기보다 아까 말씀 언뜻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제가 처한 상황에서 그걸 고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이렇게
이 상황에서 뭐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약간 좀 긍정적인 약간 네. 약간 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무용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춤이든지 이렇게 발란신 작품은 조금 달라요. 발란신 작품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동작들이 이렇게 연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들은 발레에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고 있죠. 내가 네. 하는 역할이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가 됐건 광대가 됐건 어떤 왕이 됐건 왕비가 됐건 다 있잖아요. 역할이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좀 지식을 가지고 한번 내가 뭔가가 지식이 들어와야 나한테 이거를 내가 먹고 삼켰을 때 나만의 뭔가가 그 역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제가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공부도 했지만 여러 무용수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백조면 백조, 어떤 뭐 공주면 공주, 네.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공부를 그렇죠. 많이 근데 해야 그게 된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게 유튜브를 보면서 네.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게 너무 예뻐 보인다면서 모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실은 물어보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이게 어느 막에서 무슨 장면으로 나오는 건지 혹시 알아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전공한 학생들인데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작품은 너무 잘 알고 순서도 잘 알고 동작도 너무 잘 하는데 정작 그 작품이 내가 누구를 몇 살의 공주고 이 작품이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밝음과 어떤 손가락 끝 하나라도 표현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해석과 공부가 조금 있어서 어떤 그게 있어요. 여러 무용수들을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지식이 없으면 사실 보면 이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냥 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약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무대에서 너무 많은 걸 계속 봤잖아요. 저희는 네. 공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무용수들의 다양한 면들을 이렇게 앞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1년에 보통 몇 편이나 공연을 1년에 몇 네. 편은 되게 힘들고요.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많을 때는 2회씩 있을 때는 막 일곱에서 9번 정도? 네. 공연이 막 시즌이 이렇게 딱딱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쉴 새 없이 공연이 있고 네. 공연이 아니면 외국 나가서 해외 투어 네. 계속 네. 그래서 대신 휴가는 확실히 지켜서 그래서 발레단에서 트레이너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절대 이 기간은 발레단 근처에 오지도 마. 그러니까 완전히 쉬어야 된다는 네. 약간 그게 네. 너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박수 칠 때 그러니까 마린스키에서 떠납니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뭐 결혼도 하기도 했지만 바로 네. 이렇게 아직도 무대에 대한 미련이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원 없이 그러니까는 제 나이 또래 아직도 무용을 하고 계신 네. 분들이 많잖아요. 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정말 존경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는데 네. 엄두도 안 났지만 저 사실 아이가 벌써 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병행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비련이 없어요. 이게 무대에 대한 물론 막 끝나고 나서 그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박수 갈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련함과 네, 그런 좋은 추억은 있는데 그 느낌이 뭔지를 아니까 그거를 또 먹고 사는 게 또 무대 예술하는 사람이고 근데 미련이 진짜 네. 없어요. 정말. 후회 없을 네, 정도로 진짜 그렇게 하고 하셨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따님도 발레를 네. 배운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다. 이 길은 이래서 힘들고 못 먹고 못 놀고 못 쉬고 계속 아프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백조요새에서 백조는 한 마리다. 주역은 한 마리다. 주역은 한 마리. 백조 한 마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공연도 워낙 많이 봤었고 네. 또 계속 아무래도 접하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때까지 열심히 네. 하고 언제든지 네. 후회 없이 하고 네. 뭐 힘들면 그만해 이제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네. 그냥 뭐 본 게 워낙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접한 게 네. 그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레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이게 발레가 될 줄은 몰랐고요. 네. 춤 자체가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 발레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렇게 옛날에는 오디오 파는 그런 네, 네.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오디오들 큰 거 이렇게 그죠. 스피커 예, 나와 있고 예.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대요. 뭔가를 꼭 몸으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얘가 뭔가 소질이 뭔가 춤을 좋아하나 보다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무용학원을 집 앞에 있는 데를 보내주신 게 그게 발레 학원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리고 나서부터는 발레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중간에 살짝 이제 좀 아이니까 지겨워서 한 2년 정도 어린이회관에서 무용단에서 한국무용을 네. 좀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발레로 전향을 했는데 발레가 제 일생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6살 때부터 그냥 한 번도 발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는 그냥 발레가 그냥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레가 없이 유지연이 뭐를 했을까를 고민을 해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네, 이게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마린스키에 그렇게 유일하게 외국인 동양인 단원으로 활동하고 했지만 지금은 또 뭐 많지는 않죠. 여전히 그쵸.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김기민 씨도 있고 뭐 전민철 씨가 씨. 이제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요즘 활동하는 후배들. 그런 후배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네.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부러울 정도로 네. 제가 못했던 거를 그 친구는 김인희는 하고 있고 또 전민철 군도 마찬가지고 할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자랑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맞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만한 또 본인의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멀리서 조용히 정말 응원 많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아이들 가르치셨었고 또 유니버설 발레단의 지도위원으로도 또 가르치셨는데 지금 발레하는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자기가 각자 지금 학교에 있던 발레단에 있던 아니면은 어린 지금 새내기로서 발레를 시작하는 학생들이건 너무나 사실은 어떤 뭐 다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을 사실은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힘들 수는 없어요. 항상 제 딸한테도 얘기했듯이 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게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길이 많을 때 그 어려운 거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말이 이렇게 승마 경기장에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저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목표를 이렇게 보고 그 목표만 보고 달릴 때 이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 물론 안 힘들고 안 아플 순 없지만 그게 조금 덜 느껴지고 덜 보이고 내가 가는 곳을만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도 꿈을 가져라. 조금 크게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그냥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자기가 자기 본인 앞에서 정말 충실히 열심히 한 친구라면은 어느 순간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 와 있네 라고 하는 순간이 꼭 올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줘요. 근데 네. 이제 그 길이 무척 험하고 힘들겠지만 네.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었고 네.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꿈을 생각하면서. 네. 근데 이게 막연한 얘기긴 한데 네. 그게 너무 어렵다면 자기가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떤 제일 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그다음 단계에서 그쵸. 네, 내가 네. 올라와 있으면 그 다음 정상을 또 보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근데 네. 그게 다 외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와 있지 않을까. 네. 네, 항상 안 듣기도 했고 그런 학생들 보면 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예뻐요. 응원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는 걸로. 네. 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유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